안녕하세요. 저 링크프라이스의 지금 교육 담당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대근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날도 더운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들 감사하고 아무쪼록 좀 도움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의 이제 주요 두 가지 아젠다는 첫 번째는 이제 SKU 관련 그런 것들과 두 번째로는 광고 믹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교육하고 이제 실무 운영하면서 광고주분들 이제 설득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라던가 뭐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늘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SKU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 영역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들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 위주의 사례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회사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러 셀러분들 수주하려고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사에 이제 운영한 지 한 20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각 매체사에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대행사로서 많은 레퍼런스들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저희 이름 들으시면은 기억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의 모토나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광고 사업, 두 번째로는 제휴 사업, 세 번째는 이제 뉴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 흔히 말하는 이제 매체사의 플랫폼들에 있는 검색 광고들 이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 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이나 뭐 이런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제작 사업도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교육에 늘 이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의 이제 이런 광고주들의 셀러들의 의지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에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강사석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네, 일을 한 10년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도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야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을 한 지 11년 차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실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현재로는 후배 마케터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서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도 이제 가끔 나가는데 되게 저도 이제 강의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좀 텐션이 덜 올라왔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기소상공인 상대로 강의 진행 3회차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 대상으로 또 이제 스토어 강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부 강사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사업부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크게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광고 시장의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춘 운영 전략, 그리고 이 전략에 맞춰서 진행했던 사례들, 그리고 질문, 응답 시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과 25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AI요? 그거 외적으로 또 있어요. 저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일을 처음 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셀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순위만 하면 돼. 1등만 하면 매출이 나와. 혹시 오버추 아시는 분 있나요? 옛날에? 그죠? 이때 그냥 사람들이 광고임을 인지를 못하니까 1순위만 올려놔도 매출이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진짜 흔히 말하는 현질 싸움. 구자를 얼마나 먹느냐. 뭐 그런 식의 싸움들이 진행이 됐었고 소비자들도 이 영역이 광고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순위만 올라오면 이게 좋은 거구나. 잘 팔리는 거구나. 인기 있는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을 올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새벽 1시, 2시에도 순위 빠졌어. 이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신입 직원 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이 상위 노출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있어도
안 돼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냐면은 소비자들도 첫 번째 영역을 다 스킵해버려요. 지금 같은 경우. 아, 이게 광고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광고로 노출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디바이스도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한 디바이스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모바일을 해야 될지, PC를 해야 될지, 어느 채널을 해야 될지. 그렇다 보니까 광고 예산이 분배가 되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성과도 안 나와서 아, 이거 안 돼. 못하겠다. 접어야지.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5년 들어와서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모든 매체사들이 AI, 초개인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광고 시장이 포화가 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랭킹의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은 광고비를 많이 쓰는 업체들만 유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사들은 AI와 개인화 타겟팅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광고비가 있어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년간의 변화가 이래요. 그러니까 저가 처음에 광고를 처음 접했을 때도 핸드폰에서 물건 누가 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화면 작아, 정보가 없어, 정보를 보기 힘들어. 모바일에서 누가 사요? 다 PC에서 쇼핑하지? 결제 때문에라도 PC에서 쇼핑한다. 뭐 이런 시대였어요. 결제 자체들도 엄청 편해지고 모바일 영역을 사용 비중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다 지금 모바일에서 물건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25년도에는 AI 그리고 타겟팅, 개인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들이 한정된 예산과 운영 전략에 반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 영역을 볼게요. G마켓이에요, 이거. 2015년도. 스마트 클릭이라는 영역으로 CPC가 운영이 됐었고, 노출 보장형 광고 있었고, 부가 서비스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25년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변화해 왔으니까, 파워 클릭, 일반 등록과 파워 클릭 간편 등록, 그리고 노출 보장형 AI 매출업이 새로 생겼죠. 혹시 여기서 운영하시고 계신 분 중에 AI 매출업 사용하신 분 있으실까요? 성과가 좀 잘 나오신 편이세요? 보통은 이제 영역 자체가 늘어나면서 사실 어디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AI에서 믿음이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도 되게 보수적으로 CPC를 운영하면서 파워클릭 그냥 키워드 등록해서 순위 노출하고 마케터가 분석하고 보고서를 보내고 이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었다가 AI가 들어오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터들도 AI를 못 믿었어요. 왜? 예산을 막 얘가 정확하지 않은 영역에 태우지 않을까? 아니면은 마케터의 컨트롤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도 이게 상당히 장벽으로 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들을 믹스하기 시작하면서 효율이 나더라 라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고 진행하시는 업체들 중에 대행사랑 같이 운영하는 업체들 보면은 거의 한 70에서 80%는 AI 매출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 효율을 받쳐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믹스해서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뒷편에 사례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거 상품 스큐를 늘려야 된다, SKU를 늘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억지로 없는 상품을 뭐 새로 소싱하라 이런 내용도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2.0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뭐 네이버 등 G마켓이든 어느 매체든 상품들의 단품화를 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검색 품질 그런 것들의 상승도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많은 내 상품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상품들이 판매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많은 상품들을 등록을 해놓고 고성과 상품들을 발굴하고 상품 성과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게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품이 1개, 2개, 3개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1개 세트가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식품이었어요. 싸니까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사겠지 하고 한 개짜리 코드들을 그것만 광고를 등록했는데 실제 광고주들의 매출을 보니까 3개짜리가 많이 나가더라.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3개짜리 상품들을 먼저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들의 매출이 조금 더 붐업이 됐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그냥 직관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한 개가 더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매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도 상품들의 SKU를 늘리는 것들이 광고비가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실 뭐 잘 못 늘리신 분들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 단가로 많은 상품들을 노출해서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는 단순히 이제 소싱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한 개짜리 구성, 2개짜리 구성, 1+1 구성,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파는데 케이스를 같이 판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연관된 상품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을 좀 다양화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도에 이 페스티벌 참여했던 셀러분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아직도 상품 한개예요. 장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상품 코드가 안 되면은 전체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상품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광고든 뭐든 일단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디든 상품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돈이 나가든 안 나가든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면 결국은 이게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광고가 들어가든 안 되든 내 상품이 많으면 결국은 내 스토어로 들어오는 고객 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SKU를 늘리는 것들은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늘려놓으면 어디든 가격 비교든 뭐든 노출이 돼서 상품들의 판매 가능성을 올리는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품 수를 조금 더 늘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상품이란 나무가 있어요. 노출이란 물을 줘요. 이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광고든 일반 영역이든 그래야 상품들이 잘 자라는지, 이 상품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지, 기회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기회를 안 주고 상품들을 내리는 행위들은 사실 나무한테 물을 안 주고 왜 안 자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 후 판단은 노출 후에, 이게 광고 노출이 됐든 그냥 자연 노출이 됐든 이 상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뭐 10번 노출됐는데 클릭을 뭐 한 번밖에 못 받아. 그럼 썸네일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 들어왔는데 상품을 사지 않아.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깨지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고객들이 뭔가 구매하는데 헷갈리지 않은지, 이러한 단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 판단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출, 클릭을 어느 정도는 밀어 넣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 기간, 그리고 적정 노출 수, 그리고 적정 유입수, 그리고 판단을 위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판매가 안 나는데. 얼마나 더 돈 써야 돼요? 판매가 안 나는데. 얼마나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은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면 타사가 너무 싸게 팔아요. 사장님은 뭐 마진 까먹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적정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터나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이드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최소 하루에 일주일 정도는 최소 해봐야 되고, 하루 한 일주일에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리고 뭐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교육 때 설명을 해요.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에르메스 매장 가서 물건 살 수 있나?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입 비용이란 건 필요해요. 키워드나 상품군에 따라서. 그래서 뭐 최소 저는 한 3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하루. 그 정도를 해보시고 유입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체크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아니 성과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 예산이나 광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돼? 라고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요거는 진짜 워낙 케이스들이 다양하고 예산, 상품, 경쟁사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비율 조정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파워클릭 일반 등록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직접 수기로 등록하는 영역이고 순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파워클릭 간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AI가 컴퓨터가 매칭을 해주죠. 상품과 키워드를. 그리고 노출 보장형 같은 경우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24시간 구자를 보장을 해줘요.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외부 지명까지 좀 확장이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노출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광고 영역들을 특징을 잘 분배를 하셔서 믹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대행사들은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파워클릭 간편과 AI 매출업을 기본으로 깔아둬요. 벌크 상품으로.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출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노출을 시켜봐야 한다. 라고 하는데 예산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파워클릭 간편과 AI 매출업에 대한 최초 노출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예산 설정만 하면은 알아서 매칭을 해서 매출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품이 돌아가요. 그러면은 ESN 플러스 들어가면 어느 상품들이 튀는지 보일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보여요. 그럼 그 상품들을 픽업해서 뭐 간편 등록을 추가로 등록을 해본다던가. 근데 간편 등록을 등록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표를 보기 위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간편 등록에서 또 효율이 나와요. 그럼 간편 등록 효율 키워드가 또 추출이 되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대행사를 이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추출이 돼요. 시스템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일반 등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빼가지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파워클릭 일반 등록을 해보시는 거죠. 특정 키워드에 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효율 테스트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출을 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노출 보장형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서브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파워클릭 일반 키워드 뭐 가격 너무 비싸. 근데 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근데 상품을 계속 노출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노출 보장형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추천드리는 거는 파워클릭에서 어느 정도 조회수나 클릭수가 나오는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그 단가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을 3순위 정도 노출했을 때 파워클릭 일반 등록을 하루에 10,000원이 나왔다. 근데 노출 보장형으로 했을 때는 PC만 뭐 노출되는데 하루에 3,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은 입찰 경쟁이 붙어가지고 CPC를 넘어가요. 파워클릭 일반 등록하는 것보다 비싸요. 그러면은 안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왜? 파워클릭 일반 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영역 같은 경우는 노출 보장형 같은 경우 예산의 부족함이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할 때 서버적으로 같이 붙여주시는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뭐죠 이게? 뭘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고래요? 네, 표면적으로 보긴 고래예요. 고래 말씀해 주시면 뭐 있어요? 이따가 제가 오시면은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래긴 한데 저희 거나 뭐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월, 화 올라갔다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좀 떨어져요. 금요일 날 보통 배송 마감 시간 지나면은 훅 떨어져요, 전환이. 왜? 택배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주문하면 언제 받느냐? 화요일 날 받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당일 배송 예외로 하고 일반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토요일 날도 떨어졌다가 일요일 날 오후부터 올라오는 추세예요. 보통 구매 전환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예산이 뭐 일주일 예산이 뭐 21만 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예산을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쓰는 것보다는 전환이 나는 월화수에 그냥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금, 토, 일에는 예산이 남거나 전환율이
뚝 떨어져요.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때 버려지는 예산을 월화수에다가 몰아서 써보는 것도 훨씬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느 광고주가 오더라도 일반적인 배송을 할 때는 주말에는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분배는 월화수에 한번 몰아서, 아니면은 좀 소모품 같은 경우는 또 월 단위로 봤을 때 소모품 같은 경우 월말에 또 잘 나가요. 왜? 월 예산을 다 못 쓰면은 부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모품들 막 월말에 엄청 주문을 하거든요. 그때 상위순위 올린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 12월에 또 정부 나라 기관 이런 데서도 뭐 대량 구매 많이 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12월이 또 피크예요. 왜? 예산 털어야 되니까. 눈먼 돈들. 그때는 이제 막 노출 보장형까지 믹스가 들어가요. 왜? 내 돈 아니니까, 법인 카드니까 일단 1순위 보이는 거 사자. 이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 월, 년까지도 예산의 운영 폭을 균등 분배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몰아서 쓰는 것도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르는 게 이제 이런 구매 전환 그래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비용이 필요해요. 그 진입 비용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 할 거 3일만 한번 찍먹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산 확 몰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깨작깨작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는 확 몰아서 될지 말지를 빨리 판단하는, 시원스럽게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일별로 이렇게 뭐 예산 세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간편 등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기로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냥 상품 코드 넣으면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 상품을 등록하는데 유리해요. 대신 특정 단가만큼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막 700원, 800원, 뭐 이렇게 1000원, 뭐 상품 단가 대비 뭐 10%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컨트롤 바뀌니까 어떻게 매칭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마케터별로 다르긴 하는데 90원에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150원에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300원 언더로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상품을 발굴할 때, 다수 상품들 벌크 등록할 때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파워클릭이라도 간편 등록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체 상품 등록이기 때문에 그냥 CPC를 좀 낮게 예산만 적당히 주시면 돼요. 아예 뭐 매출이 안 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로직 때문에. 그래서 높은 CPC 대비 이제 노출 안정성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광고들 활용하면서 노출 보장까지 같이 섞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AI 매출업이나 파워클릭 간편에서 어느 정도 상품들의 필터가 끝났다 라고 했을 때는 파워클릭 일반 등록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효율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품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월드컵 예선 통과해서 이제 본선 무대 올라간 거야. 본선에서 얘가 16강을 갈지 말지 8강을 갈지 말지 그거를 파워클릭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제 순위 노출을 한번 잡아보고 특정 메인 키워드를 잡아보고 얘가 판매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뭐가 문제일까? 같은 영역에 노출되고 있는 뭐 경쟁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채널로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키워드별 뭐 순위 운영을 바꿔본다던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AI 매출업이나 뭐 파워클릭에서 매출이 잘 나왔던 상품이에요. 근데 일반 등록 1위를 났더니 안 팔려. 광고비만 나가. 그럼 한 4순위 정도 뭐 이렇게 집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하순위로 나본다던가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팁을 좀 드리면은 모든 광고를 전 집행할 때 중간에 딱 놔봐요. 그냥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말든 딱 중간에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분배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였다 싶으면 얘를 올릴지 말지 그때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단가의 광고 영역들은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표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광고를 최초 이제 등록했을 때는 AI 매출업, 파워클릭 아까 간편 등록, 그리고 파워클릭 일반 등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고 필요할 때는 노출 보장까지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클릭 간편 같은 경우는 그냥 등록은 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지표를 보고 빠르게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별로 등록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주력 상품과 비주력 상품 코드를 분리해 본다던가 입찰가에 따른 뭐 분류를 또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놓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스큐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중분류별로 상품을 딱 다운 받아놓고 중분류별로 그룹을 등록을 해서 거기에 상품을 넣어놔요. 그러면 어느 카테고리에서 내 상품들이 노출이 잘 되고 반응이 있는지 데이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광고센터만 봐도. 그래서 카테고리별 분류는 좀 상품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상품들이 많은데 직접 뭐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품들이 어느 채널에 어느 가격으로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카테고리별 분류를 좀 추천드리고요. 주력, 비주력 같은 경우는 좀 자사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품들별로 주력 상품과 비주력 상품들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아니면 입찰가를 좀 다르게 간다던가 그런 식의 좀 세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가에 따른 분류는 입찰가는 얘는 300원 그룹, 얘는 150원 그룹, 뭐 90원 그룹 해가지고 입찰가가 어느 정도에 났을 때 노출 효율이 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간편 등록도 카테고리 분류를 그룹별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운영,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예산 조정이 필요해요. 이따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매출이 날 때는 예산을 계속 늘려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AI 매출업은. 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매출이 나는데 전환율이 막 20% 나오고 있는데 막혀요. 그러면은 얘가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목표한 ROS나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10%든 20%든 증액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근데 다만 저기 말씀드렸던 ESM 매출 파악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AI 영역이고 외부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들어오던 유입들이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광고 영역에 로그에 찍혀버리면 광고 효율은 좋은데 내 매출 안 늘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ESM 매출도 요것들을 집행했을 때 같이 늘어나는지 데이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AI 광고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광고들 같은 경우는 전체 나의 GMV가 늘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클릭 같은 경우도 아까도 분류별로 효율을 보고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력 상품들을 입찰가를 많이 줬더니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럼 조금 떨구고 비주력 상품들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뭐 그룹 세분화를 한다든지 한 번 더 분류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액션들을 취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파워클릭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순위에 따른 아까 예산 분배라던가 키워드를 뺀다던가 키워드를 넣어본다던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일반 등록 같은 경우는 매출나는 키워드는 보통 저는 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순위 운영, 예산 분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니치 키워드들은 늘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키워드가 100개 생성되어 있으면 50개는 사장이 돼요. 근데 50개는 또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데 결국 내 상품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매출 나는 키워드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전에 KF94라는 키워드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서 다들 아신 거잖아요. 그쵸? 그때 KF94 키워드 90원이었어요. 근데 90원 때 그 KF94 마스크 가지고 있으시던 분들은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죠. 왜? 진입을 90원에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생산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한 클릭에 뭐 2,500원씩 주고 들어오시니까 마진이 안 남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라는 것들은 뭐 새로운 키워드도 늘 생성되지만 매출을 자주 주지 않은 키워드는 5% 미만, 10% 정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순위 뭐 보고서 보고 아까 이따가 보고서도 좀 넣어드릴 건데 보고서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분석들을 저런 식으로 하시고 이 영역들을 다시 바꿔본다던가
입찰가 및 예산을 좀 조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상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끔가다 뭐 상세 페이지 깨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거 서버에서 깨져가지고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구매하기 좀 헷갈려. 요즘 구매 대행 되게 많잖아요. 오픈마켓에서도 구매 대행 보면은 자기 스토어 뭐 홍보만 엄청 있어. 위에 상세 페이지 스크롤에. 근데 밑에 결국 상품에 대한 정보가 요만큼 있어요. 여기서 상세 페이지 올리는 거에 어려움은 알겠지만 사실 클릭하고 들어와서 그거 업체 정보 보다가 나가버려요. 반송이 돼요. 오히려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못 얻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상품 정보를 위로 빼본다던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아래로 넣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 알고 싶어하는 정보 아니잖아요. 이 상품이 뭐 구매 대행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상품인지 조금 더 사진을 더 보고 싶은 건데, 그 업체 소개 있고 뭐 사장님 얼굴 나와 있고 별로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상품을 좀 수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객단가가 안 맞아요. 팔리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이 매일매일 팔려요. 근데 광고비가 무조건 30% 고정으로 나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광고비를 낮추면 유입이 빠져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값이 비싸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 상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들을 봐야겠죠.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대행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업체는 아닌데, 자기네 상품들이 좀 잘 팔리는지 알아요. 업체가. 뭐 이제 수기가 9,000개 이 정도 있으면은 어느 순간 제가 한 개에 6,000원씩 사다가 이 업체가 3개씩 파는 거야. 3개 15,000원. 근데 저는 이게 좋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들은 어차피 똑같은 키워드로 들어왔는데 매출이 하나에 나갈 때 6,000원에서 15,000원 오른 거예요. 뭐 내부 마진이야 그거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조정을 했겠지만은, 한 상품당 평균 객단가가 6,000원, 7,0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올랐다는 거는 광고비나 뭔가 노출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상품의 배치, 수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한 1분 정도 보시고 여기에 좀 특이점을 한번 찾으시는 분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답변 드리면은, 이건 실제 이제 운영되었던 데이터고요. 3월하고 4월 달에 액션을 좀 넣었던 업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컨설팅을 진행하면은 1년치 데이터들을 봐요. 1년치가 없으면 90일치, 90일치가 없으면 한 달치 라고 긴 좀 데이터 흐름을 봐요. 1년치를 보는 거는 이 업체의 상품의 시즌이 언제인지, 어떻게 운영을 했고 뭐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일단 보고 감안을 해서 뭐 작년 데이터랑 비교를 해본다든지 필요한 데이터 분석들을 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에 조금 변화가 좀 있었죠. 어디가 제일 크죠? 전환 매출이 많이 늘었죠. 5천만 원 찍다가 8천, 그 뒤로 쭉쭉쭉 성장해서 1억대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로아스도 같이 200%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전환 수량도 계속 1000개 이상을 넘어갔고, 전환율도 6% 이상 계속 유지 중이죠. 근데 이제 비용은 당연히 증가를 했겠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클릭률에도 1% 후반대, 2점대까지 찍고 있는 변화인데, 클릭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노출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봐야죠. 데이터를. 그러면 이때 어떤 액션을 했는지 실제, 왜냐면 저희도 리뷰를 하잖아요. 리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활용하거든요. 구간별로 데이터가 평균값은 저 정도 차이 나요. 500%에서 1100%까지 올랐고, 매출액은 거의 2배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데 나오면 제일 이쁜 사례만 뽑아서 오긴 하는데, 저희도 뭐 망한 사례도 많지만 사실 긍정적으로 다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장 큰 변화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싹 다 갈아엎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엎었냐, 여기 진짜 요즘 말하는 좀 테토녀 사장님이셔. 못 먹어도 고. 일단 우리는 무조건 메인 키워드, 상품마다 메인 키워드 무조건 3순위 안에 넣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운영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설득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냥 뭐 이 키워드가 얼마 잡아먹고 90일 동안 전환 없었고 왜 이걸 하시는지, 사장님 정말 돈이 많으세요? 대표님 돈이 많으세요? 좀 많긴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요거 같은 경우는 노출수가 일단은 메인 키워드 빼고 줄어야 돼요. 안 줄었던 이유는 뭐 다른 영역들의 광고들을 더 추가했어요. 간편 등록을 더 추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들로 메꿔주고, 그러한 영역들이 외부 매체에 노출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클릭수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 유치를 더 한 거예요. 당연히 매출이 늘 수밖에 없죠. 왜? 비용은 늘은 폭이 거의 뭐 20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그 기존에 들어왔던 고객들이 1,000원, 2,000원에 들어왔다면 신규 고객들, 이번에 들어온 고객들은 500원 미만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출량이 크게 변화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릭수를 다른 저렴한 영역에서 확보해주고, 그렇다 보니 그런 데다가 메인 키워드를 좀 낮춰주는 대신 중간급 전환이 나는 키워드들, 걔네들 되게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클릭률이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저렴한 영역들의 노출수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평균 CPC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게 유입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비는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평균 노출순위 전체적으로는 메인 키워드 한두 개 낮춘 것보다 전체 값이 이제 중간 키워드들이 많이 올라가서 평균 노출순위 같은 경우는 3순위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전환수는 1000개 정도 더 확보가 됐죠.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 그리고 저렴한 영역 믹스를 해줬기 때문에 이 셀러분 같은 경우는 지표들이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의 상승폭이 큰 이유는 메인 키워드로 가져왔던 노출수보다 전환이 났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키워드들 많이 상위로 밀어주고, 부족한 노출수는 AI 매출업이나 간편 등록들 추가 등록 통해서 같이 메꿔줬기 때문에 노출수가 10%밖에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들이 되게 큰 상향폭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사례들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SKU 지금 한 3만 개 이상 하신 분 있으실까요? 5천 개 없으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운영을 거의 12, 3년 정도 했던 업체고요. 실제로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SKU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1.0 때 상품들 등록했던 것들을 2.0으로 다 아직도 전환을 하고 계시면서 코드들을 다 분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U가 계속 늘어나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상품 등록수 다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고민 상담을 하셨는데, 상품이 주기적으로 업로드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셀러분이 직접 메인 상품들은 노출 보장으로 메인 키워드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월 4, 5에 상품을 100개, 200개씩,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개씩은 다 수기로 등록을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1000개면은 보통 키워드도 한 달에 거의 한 달에 보통 그러면 2, 3만 개씩은 등록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소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매월 등록 작업을 하는데, 이걸 사람이 다 뽑아서 등록을 하기에는 너무 따라가는 간격이 버거워요. 왜냐면 4, 5회인데 이거 한 건의 작업당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보통.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 상품 같은 경우는 간편 등록도 같이 진행하면서 메꾸긴 했지만은 사실 한 2, 3년 정도 매출이 좀 정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했냐면은, 수기 등록하는 것들은 계속 진행했어요. 근데 이 수기 등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던 게,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이 또 올라오고 어린이날 시즌에도 상품이 올라와요. 어린이날에서 또 파생되면은 건전지 잘 나가거든요. 신기하게 어린이날 때 이제 장난감 사면 건전지 나가니까 뭐 그런 상품들 타이밍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등록하다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키워드도 많이 상품들도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매출 확장도 안 되는 거예요. 광고 영역에서 계속 자기 상품끼리 충돌이 나니까. 왜냐면 건전지도 한 개, 뭐 10개짜리, 20개짜리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건전지 키워드를 공유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메인 키워드를 빼시길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은 광고비에 충돌이 생겨요. 그럼 입찰가는 계속 올라가고 광고율은 떨어지고 매출도 정체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AI 매출업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진짜 왜 간편 등록이랑 AI 매출업이랑 똑같은 광고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건 다르다. 왜냐면은 지금 광고주분께서 상품 등록도 다 하시고 영역도 다 쓰시는데 여기서 더 할 거 있어요? 왜? 상품끼리 충돌 생기고 그리고 광고 키워드끼리도 충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 확장이 안 되고 계속 정체만 되잖아요. 그럼 뭐 이 정체를 G마켓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당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 매출업은 외부 매체 나간다.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보자. 라고 해서 요거를 운영했더니 실제로 매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진행 첫 달에 소진액을 뭐 120만 원 정도 썼고 구매금액 1000만 원. 원래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직접 등록을 해도 800, 900까지 나왔다가 매출 정체 구간에서 500, 600까지도 떨어졌다가 AI 매출업 통해서 전체 매출이 좀 증가한 사례라서 실제 그래서 진행 6개월 차를 봤을 때는 계속 예산을 올리셨어요. 월에. 처음에 3만 원으로 집행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4만 원, 5만 원, 지금은 뭐 15만 원, 20만 원씩 돌리시는데 실제 주문수가 저렇게 증가를 했어요. 왜? 막히고 있는 혀를 뚫어가지고 외부 매체로 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시즌, 비시즌성이 되게 강했는데 AI 매출을 통해서 그 비시즌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파워클릭까지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는. 왜? AI에서 매출업에서 봤던 상품 뭐 검색할 수 있고 실제 요거 같은 경우도 700까지 떨어졌다가 AI 매출 병행하면서 파워클릭도 같이 1000%를 다시 복귀한 상황이어가지고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저예산뿐 아니라도 예산을 많이 쓰신 분들도 매출 확장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주말에는 광고를 아예 오프하셨어요. 왜? 주말에는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해봐도 500% 넘기가 힘들었어요. 500%는 이제 마진의 마지노선이어가지고 사실 그 밑으로 되면 광고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어가지고 주말에는 운영을 아예 안 했었거든. 근데 AI 매출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0, 800은 나오니까 주말에도 매출이 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주말까지도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을 좀 올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상생 페스티벌 참여했던 셀러들 중에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 평균을 내본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파워클릭만 집행했을 때의 데이터, 그리고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조합, 그리고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형 조합, 그리고 세 개를 모두 집행했을 때의 조합. 근데 사실 뭐 셀러 볼륨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매출을 가장 뽑을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고 어떻게 믹스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효율이 좋았던 거는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이렇게 섞어서 진행하는 것들을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하나만 해서 지금은 효율을 뽑을 수가 없어요. 파워클릭만 막 돈 많이 쓰신다고 매출 안 나요. 왜? 그 외부 매체나 AI 쪽에 노출되는 것들을 못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고 영역의 믹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섞는 건데 사실 효율 베이스로 하려면 처음에는 파워클릭 AI 매출업 진행하다가 뭔가 이제 추가 노출이나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을 때는 노출 보장까지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아까 사례 그 이제 조합에 대한 그 이제 매출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워클릭하고 부가 서비스만 이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워클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메인 키워드들이 또 중첩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분리가 아예 안 됐어요. 막 상품별로 그룹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어디서 얼마 하는지 몰라요. 메인 키워드만 따로 빼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CPC가 오르는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뭐 업체들이 있는 구자에 신규 업체가 갑자기 뭐 CPC를 팍 치고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CPC가 오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업체가 이제 막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CPC 올라오고 비율 발생하고 이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노출 필요한 키워드들 중에 이제 다수 클릭 발생하는 것들은 노출 버전으로 키워드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중요한 코드를 노출 보장으로 분배해서 영역을 좀 쪼개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노출량이 많지 않으나 순위 노출이 꼭 필요한 키워드는 파워클릭으로 순위 잡아가면서 운영을 했으면서 그리고 AI 매출도 마찬가지로 깔아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했는데 실제적으로 광고 키워드끼리 충돌되면서 비율 영역들을 좀 잡다 보니까 광고비는 줄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은 이제 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실 광고비만 주는 걸로도 일단은 1차 작업이 끝난 광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을 해놓고 나서 올릴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지. 이게 한계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데이터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광고비 같은 경우는 20% 절감이 됐지만은 AI 매출업으로 또 이제 ESM 통해서 추가 매출이 좀 더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도 만족하셨던 케이스고요. 이번 좀 이제 사례도 마찬가지로 경쟁사와 경쟁 심화로 노출량이 좀 상승이 좀 필요했던 업체였었고요. 그리고 노출량이 대부분 이제 메인 키워드의 의존도가 많이 높았던.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운영하시던 그런 방식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를 운영해야지 매출이다. 라는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메인 키워드 운영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매출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분들이 메인 키워드 유입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다른 키워드가 많이 세팅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세부 키워드다 뭐다 많이 세팅해봤는데 결국은 메인 키워드 매출 나와.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 관리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뭐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누수들이 많이 발생하죠. 메인 키워드 확 빠지거나 아니면 예산이 잘려서 노출이 안 돼 버리면 그날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업체였는데 저전한 메인 키워드들. 메인 키워드지만 사실 상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안 나가요. 정말 내가 상품을 어디다 내놔도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메인 키워드 쓰는 족족 팔려요. 그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전환이 되는 메인 키워드들은 조금 순위를 낮춰본다던가 그리고 3개월간 미전환 키워드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90일 동안 데이터를 봤는데도 전환이 안 되는 거는 상품의 문제거나 아예 키워드가 이 키워드의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키워드 노출했을 때 타사보다 내게 비싸거나 경쟁력이 없거나 하면 안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다 삭제해버렸어요, 일단. 그리고 순위 하향하고 키워드 삭제로 하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출량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출량들을 간편 등록을 통해서 또 확보를 또 다시 해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 그때 150원 정도에 맞춰서 간편 등록으로 모든 상품을 등록을 해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효율 나오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저희 시스템 통해 다시 한번 추출해가지고 일반 등록을 해드려서 요거 같은 경우는 노출수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매출을 좀 상승시켰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 사례인데요. 이제 신제품 판매량이 이제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고 부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 운영 광고로는 파워클릭하고 AI 매출업 두 개만 진행하셨어요. 신제품 이제 출시로 이제 런칭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할인도 가져가셨던 셀러분이셨는데 기존 운영 효율이 이제 200%다 보니까 여기서 할인하고 광고비까지 붕업하면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제품이라서 어느 정도 프로모션 기간 동안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이상은 조금 더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플랜을 짜서 운영을 했었는데 파워클릭하고 AI 매출업을 예산을 좀 재분배를 했어요. 이제 AI 매출업 쪽에 효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매출 신제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매출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나 ROS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 매출업 쪽에 예산을 30% 정도 증액을 했고 그리고 간편 등록 고효율 키워드들은 따로 시스템 통해서 분리 등록을 하면서 상위 노출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된 신상품 같은 경우는
파워클릭 계속 상단을 잡아줬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왜냐면은 할인 행사를 했고 할인한 가격이 경쟁사 상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쌌기 때문에 전환이 계속 붙었었기 때문에 붐업을 위해서 일단은 요거 같은 계속 노출 그리고 전환을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CPC가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 1,500원, 1,600원 정도 했는데 주말에는 좀 이게 부담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메인 키워드 정도만 노출 보장이 그때 오히려 더 싸가지고 주말에 노출 보장으로 입찰을 진행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고비 50만 원 증액됐고 매출은 200만 원. 신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늘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례들도 보여드렸고 사실 너무 케이스들도 다양하고 저희도 이제 대응하는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화시키긴 뭐하지만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광고 영역에 좀 도전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늘려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 나온 광고들은 항상 뭔가 최저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늘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10년 전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 클릭에서 파워 클릭으로 전환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전환하고 마이그레이션 빨리 하신 분들은 스마트 클릭에 보다 효율이 훨씬 더 잘 나왔었어요. 왜? 모든 단가가 리셋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신규 영역들의 광고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예산 분배 같은 경우도 좀 초반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르게 선구자가 되시면은 훨씬 더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이 더 쌓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강의 간에 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예시로 해주신 게 거의 이렇게 SKU가 뭐 10,000개 이상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신 OEM을 제조해서 물건 파는 SKU 몇 개 안 되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간단하게 제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지. 제조하시는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자사 상품 직접 제조하신 거. 요거는 그냥 대행사 마케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상품들을 그냥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채널에 메인 키워드를 등록해서 저는 파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지의 과정을 먼저 만드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 인지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컨텐츠겠죠. 이 상품들이 뭐 있다라고 소비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이 상품들을 어디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들어가야지 채널에서 메인 키워드로 이 상품을 홍보한다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텐츠랑 같이 병행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채널 네이버에 우리가 입점했는데 이 상품 팔아야 되는데 근데 뭐 헤리티지도 없고 히스토리도 없고 그냥 광고만 1순위 해서 팔리는 건 1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 구매할 수 있게 인지를 시켜주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외부 채널 쪽에 마케팅 하시거나 그러면서 오픈마켓 광고를 병행하고 싶으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AI 광고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지면에 노출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SNS 마케팅에서 그런 걸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먼저 1순위라는 말씀. 그렇죠. 그건 SNS 수단일 뿐이고 근데 이제 소비자들 인지할 수 있는 채널들은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타겟층에 맞게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가정통신문 어플 같은 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엄마가 관련 상품 상대로 배너를 띄워놓고 오픈마켓으로 뭐 랜딩을 진행을 해서 뭐 오픈마켓 쪽에서 매출을 일으켰던 사례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채널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비전문가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광고비 누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누수 제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보고서는 받아보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누수 CPC 광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파워클릭. 네. 누수 제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삭제하거나 하시기보다는 이 상품의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평균 노출 순위가 너무 낮았다. 아니면 노출수가 많이 너무 적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월화수에 좀 추천을 드리는데 걔네들을 한 3, 4순위까지 끌어올려 보고 그래도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일단은 그 영역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고 타사 상품들이랑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최종적으로 저는 내리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0일 필터, 첫 번째 필터는 90일 기준으로 전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걔네들을 대상으로 두고 얘네들을 실제 순위들을 한번 보거나 노출량을 보고 충분히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입찰가를 쭉 빼보신다던가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뭔가 기회를 덜 줬다라고 싶었을 때는 좀 매출이 나는 날에 예산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한 3일 정도 해보시고 내리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의 기준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좀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매출 안 나와도 뭐 이제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조금 길게 보실 때는 저는 이제 기존 데이터 90일치를 보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그 정도 했으면은 할 만큼 했다라고 그 기준으로 일단은 내리되 정말 이 상품에 정말 적절한 노출량이나 유입량이 들어갔는지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내리는 것들을 좀 이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